네, 최경영의 최강시사 오랜만에 여론과 민심 짚어보겠습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여론조사 개요부터 좀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예. 오늘 갤럽 먼저 소개를 할까요? 갤럽이 지난 13일에서 15일 그 조사가 되었고요. 대통령 지지율 긍정평가가 36%, 부정평가가 56%입니다. 지난 조사 대비 3%포인트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3%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오늘 아침에도 지금 나온 리얼미터 그 미디어 트리뷴이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는데요. 12일에서 16일까지 조사가 되었고 대통령 긍정평가는 41.1%, 부정평가는 56.8%로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7%포인트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 여론조사 심의원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꼼지락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오차범위내긴 하지만 그래프상으로는 분명히 올라가고 있다. 그렇죠. 이건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리얼미터 자료 보면요. PK 쪽에서 8.1%포인트 상승했고 TK도 6.7%포인트 상승해서 지금 이제 그 보수 성향층이 계속 지금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는 뭐라고? 일단은 이제 지난 여러 가지 사안이 지금 많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느꼈던 게 이제 프레지던시가 좀 안 보인다 이거였는데 이제 그런 프레지던시라는 어떤 대통령스럽다, 대통령다움이 이제 노조 대응 때부터 이게 좀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좀 빠르게 이제 그 주도권을 쥐고 대응을 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저는 영빈관 사용도 상당히 그런 어떤 이미지적인 면에서는 대통령스러움을 좀 보여줬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계속 도어 스태핑하는 대통령 얼굴만 크게 나오고 얼굴도 계속 좀 짜증스러운 표정 이런 거였는데 영빈관을 사용하면서부터 이제 약간 그 분위기랄까 이런 게 좀 대통령스럽게 느껴지는 게 좀 보여졌고 관저 정치도 저는 여기 한몫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정보를 좀 약간 통제하면서 뭔가 이렇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지지율 상승에 도움을 줬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개혁 아젠다들을 제공을 했잖아요. 개혁, 노동개혁이라든지 이런 개혁 아젠다를 제시를 했는데 사실 이게 지지층이 결집된 상태에서 확장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아젠다거든요. 근데 그거를 적절하게 지금 이제 제시를 했고 그거 제시할 때 나는 지지율이 낮아도 이 개혁을 위해선 계속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좀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대통령의 어떤 방향성을 지금 제시한 거라서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씩 그 지지층이 볼 때는 이제 좀 대통령스러워지는구나 이렇게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갤럽에 그거 있잖아요. 경기조사도 같이 했더라고요. 경기 그 전망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게 지금 지난 조사 아까 그 말씀드린 13, 15일 조사에 따르면은 내년도 전망이 나빠질 것이다가 60%. 좀 되죠. 그게 지금 올해 3월 달에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 조사한 거랑 해보면은 부정평가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상승이 된 거라서. 경기 전망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개혁 아젠다도 던지고 하지만 이제 이게 좀 약간 어떤 단단한 지지율로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었다라고 제가 표현을 안 하는 게 그런 어떤 사실 대통령이 가장 대통령 다움을 보여주는 거는 경제에 대한 이슈를 틀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그런 것이 있지 않고 지금 노동개혁 아젠다도 계속 좀 분란의 소지가 많은 그런 내용들이어서 그래서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 특히 그리고 지금 이 내년도 전망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새해로 넘어가는 이런 시기에는 새해 기대감이 있어야 이게 반등의 모멘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7월인가에 경기 전망이 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부터 대통령이 한국갤럽의 경우 40에서 40%대가 무너지면서 이렇게 30%로 하락하는 그게 저는 한 유의미하게 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의 경우에 있어서 이게 지지율이 좀 반등의 모멘텀을 못 만드는 경우는 경제를 신경 안 쓴다. 이게 계속 나오면은 이제 그게 좀 올라가기 어렵게 하방 압력이 되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결국은 그 기저에는 경기가 많이 깔려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정당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정당 지지율은 지금 여러 개가 나오는데 오늘 그 갤럽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43.7%, 국민의힘이 41.4%, 민주당이 지난 조사 대비 1.5%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2.7%포인트 상승을 해서 이게 이제 다른 조사들도 보면은 최근에 민주당이 조금 하락세. 조금씩 빠지고 국민의힘이 조금씩 상승하고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거의 지금 커플
컴플레인되는 그런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은 왜 이렇게 계속 조금씩 빠지냐? 이거는 결국에는 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층이 결집되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버텨왔는데 이제 민주당은 어떤 아젠다 제시에 실패하고 있다. 그래서 지지층에도 좀 실망감을 주면서 조금씩 빠지는 그런 모양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아젠다 선정에도 지금 좀 실패하고 있다.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큰 게 전당대회 룰 관련인데. 그렇죠. 당대표 적합도 조사 관련해서는 전 국민하고 보수층 대상 여론조사가 이게 꽤 크게 차이가 나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그 민심 그리고 당심이 좀 차이가 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일단은 오늘 이제 그 100% 당원 룰을 변경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실제로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또 일각에서는 100% 당원을뿐만 아니라 현장 투표까지 플러스 시키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럴 리는 없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 사람들도 당원이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원이 계속 지금 가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이게 추진이 될지 그리고 이게 지금 전대 앞두고 룰을 바꾸는 이렇게 정말 이게 거의 지금 2004년에 7대3 민심을 한 3 정도 받아들이는 이거를 바꾸는 게 지금 18년 정도 된 만에 바꾸는 거라서 당 내에서도 지지층들에서도 이게 좀 좋게는 안 볼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0%로 만약에 한다면 예. 가장 유력한 후보는 누굽니까? 100%. 지금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상당히 지금 앞서 나가고 있고 예. 그 영남에서의 그 배신자 프레임도 많이 좀 극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당신 민심 합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나경원 의원과 유승민 전 대표? 네. 전 의원? 그렇죠. 전 의원이 상당히 그 경합 구조를 이룰 것 같다. 지금 뭐 최근에는 이제 안철수 지금 의원이 앞서는 결과도 나오긴 했지만 당신 민심 다 같이 합쳐보면은 그 전체 민심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전 의원이 상당히 앞서가고 나경원 전 대표는 그 당심에서 상당히 앞서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비윤계 의원들이 상당히 지금 1, 2, 3위 탑 3를 다 차지하고 있다. 당신 민심 다 합쳐서 볼 때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유럽의 내각제 국가든 미국 대통령제든 전당대회에서 여론조사를 채택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네. 이거는 팩트입니까? 근데 여론조사를 택한 나라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유럽은 그 당원들의 어떤 당내 민주주의 굉장히 발달된 나라잖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여론조사라는 건 안 하지만은 프라이머리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거 민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어서 지금 그 당내에서 뭐 산반 학생들이 와서 투표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는 그거는 제어 장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국민의힘과 무당층으로 해놓으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들어가서 투표를 하지 않고 최근 경향을 보면은 당내 어떤 조직적인 목표를 가진 세력이 들어오는 게 경선에 들어오는 게 더 큰 문제로 지금 지적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정당의 역사랄지 민주주의 역사가 있는 곳들이 전당대회를 해도 그게 민주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선 투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민심을 충분히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나마 그래도 여론조사를 통해서라도 반영하는 게 좀 아직은 당내 민주주의가 활성화되지 않은 면에서는 필요한 거죠. 이거는 국민의힘이나 뭐 민주당이나 똑같은 현안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 꽃.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돌파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좀 소개를 해 주시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제가 이 자료를 좀 자세히 봤는데요. 일단은 그 여론조사 꽃이 자체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는 거고요. 이 결과가 나온 거 대통령 지지 41.9%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그 다른 데랑 좀 차이점이 가상 번호를 사용을 했는데 지금 가상 번호를 사용하는 게 그 전국 지표 조사 목요일 날 나오는 전국 지표 조사인데 이 패턴 응답 패턴이 ARS RDD 무선 100% 사용하는 거랑 좀 비슷한 패턴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지금 조사에서 발표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우스 이펙트가 좀 작동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역하우스 이펙트가 작동할 수도 있고 이 역하우스 이펙트가. 왜냐하면 하우스 이펙트라는 건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그 조사하는 것이다 하면 이렇게 역하우스 이펙트도 작용할 수 있어서 조금 이 데이터 안정성이 될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역하우스 이펙트라는 거는 그 국민의힘이 말하는 역선택 같은 그런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 이게 전화가 나한테 왔을 때 이거 김어준 씨가 하는 거니까 내가
골탕 먹여야지 뭐 이런 건가요? 그런 심리도 작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층이 더 많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반대적으로 보수층이 더 많이 해가지고 또 할 수도 있다. 충분히 가능하네.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여론조사 꽃에서 한다라는 걸 모두의 조사 인트로에 밝히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조금 그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그렇게 될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김어준 씨가 하는 건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래서 조사 방법이나 뭐 질문지는 다른 여론조사 업체랑 뭐 다른가요? 조사 질문지를 살펴봤는데 일단 대통령 지지율과 이제 정당 지지율 묻는 게 조금씩 조사회사마다 지금 다른데 여기는 정당 지지율 먼저 물어보고 대통령 지지율을 나중에 물어보는 상황이고 갤럽은 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거 정당을 앞에 물어보느냐 아니냐가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게 정당을 물어보면 김어준 씨의 주장은 정당을 먼저 물어보면 네네. 그게 아무래도 선입견 없이 먼저 대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쭉 이야기를 한다. 근데 이제 저희 조사하시는 분들 보통 기본적으로는 정당 지지율을 먼저 물어보면 이게 흩어질 수가 있어서 흩어질 수 있다. 예, 대통령 지지율을 가장 먼저 오염이 안 되게 먼저 물어보고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 좀 뒤쪽으로 빼는데 그래서 이 순서에 따라서도 약간 이제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데이터 안정성이 아직은 좀 불안정해요. 여론조사 꽃이 조금 더 진행이 돼야지 안정화되면은 이제 그때 어떤 패턴이 좀 나타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 수치보다는 그래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추세선이 이것도 이제 ARS로 하기 때문에 추세선이 중요하고 김어준 이제 그 여론조사 꽃 여기는 뒤에 보니까 그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보통 다른 조사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그렇죠. 4개를 연달아서 쫙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조사의 설계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2월 19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